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타 종목 선수들에 비해 은퇴가 빠른 편이다. 특히 여자 선수들은 체형 변화 등으로 아주 미세한 차이로도 한 시즌만 반짝하고 은퇴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오늘은 그중 진한 여운을 남기고 일찍 은퇴한 이문수 선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2003년 2월 26일생인 이문수는 2015-16 시즌부터 21-22 시즌까지 7시즌 국가대표로 활약을 펼쳤던 선수이다. 이문수, 김예림, 유영은 대표적인 김연아 키즈로 피겨 3인방이라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노비스 시절부터 안무며 표현력이며 남달랐던 그는 2016 종합선수권에서 노비스임에도 동메달을 따내며 국내 대회 포디움에 입성했었다. 주니어 무대에 데뷔한 이문수는 김예림과 첫 출전한 2016 아시안 트로피에서 혼다마린과 김예림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국제대회 첫 입상을 알렸다. 연이어 출전한 주니어 그랑프리 2대회 중 7차 대회에서 이문수의 빠른 스피드와 엄청난 비거리를 활용해 김연아 이후 주니어 데뷔 시즌에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되었다. 이후 이어진 2017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유용 김예림을 제치고 우승을 거머쥐었고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 진출에 성공했다. 언제나 자신의 몫을 다해주었던 최다민 이후로 주니어 이문수는 믿고 보는 선수였다. 첫 출전한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이문수는 180점대의 좋은 성적으로 김연아 이후 최고 순위 기록은 물론 이문수의 맹활약으로 국가 순위 3위에 오르게 될 수 있었다. 지난 시즌 활약으로 큰 기대를 받았던 이문수는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나 6차에서 포디움 탈락으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에 실패했다. 국내 대회 포디움에 들었지만 잔부상의 여파로 자신의 최고 기록에는 한참 못 미쳤다. 체형 변화와 시즌 중 찾아온 부상에도 불구하고 앞발이 정신이 강했던 이문수는 시즌 마지막 대회인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종합 5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국가 순위 3위를 차지했다. 주니어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이문수는 만 15세가 넘자 바로 시니어 그랑프리 2대회에 배정받았다. 당시 김연아 이후 최초로 시니어 데뷔 시즌 그랑프리 2대회 연속 배정받은 선수는 이문수와 차준환 둘뿐이었다. 그랑프리 대회 전 챌린지 대회에서 연속 포디움에 입성하며 김연아 이후 사상 첫 그랑프리 대회 메달에 희망을 걸었지만 쉽지 않았다. 조금씩 달라지는 몸의 체형으로 주니어 시절보다 잦은 실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컴비네이션 점프가 말썽이었다. 이문수는 거대한 비거리가 장점이었는데 점프 실수가 발생하고 후속 점프를 붙이질 못하니 가산점에서 꽤 손해를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수는 2018 로스텔레콤 컵에서 쇼트의 부진을 이겨냈고 김연아 이후 최초로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출전한 4대6 선수권에서 쇼트를 클린했지만 김연아 이후 첫 메이저 대회 메달이라는 타이틀에 극도의 부담감을 느꼈는지 컴비네이션 실수는 물론 프로그램 전반적인 실수로 불안한 수행을 했다. 4대6 선수권 대회의 실수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만회하고자 했다. 계획대로 순탄하게 흘러갔다. 이문수의 대표 인생 작품인 사랑의 은하수는 이문수의 표현력으로 프로그램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그뿐이 아니다. 쇼트 프로그램 클린의 거대한 비거리로 각 점프마다 1.7점 이상의 높은 가산점을 받으며 개인 최고점 72.91점을 받았다. 역시나 이문수의 인생 작품인 시카고는 프로그램 초반 컴비네이션 점프에서 후속 점프를 못 붙였으나 후반 점프에 점프를 붙이며 사상 처음으로 플랜 B를 성공시켰고 말썽이던 더블 악셀 트리플 토록도 비록 스텝아웃이지만 회전수를 채우며 연기를 마쳤다. 점프에서 넘어지는 실수가 있었음에도 132점을 받으며 김연아 이후 최초로 200점 돌파해 종합 11호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권 2장을 획득했다. 너무나도 대단한 기록이지만 어느 탐욕이 넘치던 미국인 한 명 때문에 제대로 축하도 하지 못했다. 2019 세계선수권 쇼트 공식 연습 도중 당시 같은 클럽 소속이었던 미국 선수 모라이어 벨의 스케이트 날에 찍혀 왼쪽 종아리 부위에 상처로 인한 근육 손상을 입었다. 보통 피겨 선수들은 워밍업 할 때 상대 선수의 연습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생각이 아니고서야 동선을 피해가는데 머라이어 벨은 앞서가던 이문수를 분명히 봤음에도 못 본 척 오른쪽 스케이트 날로 이문수를 가격했다. 이문수는 머라이어 벨이 지나가자마자 자신의 종아리를 감쌌고 바로 경기장을 빠져나가 치료를 받았지만 당시 이문수의 소속사 올드스포츠에 따르면 벨은 이미 최근 몇 개월간 이문수를 고의적으로 괴롭혀 경고를 받은 전적이 있으며 경기 직전에는 폭언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머라이어 벨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이는 코치 감독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세계선수권 대회 프리 경기 날 이문수와 머라이어 벨 코치였던 라파엘은 프리 경기가 끝난 벨에게는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눈 반면 경기 끝나고 숨을 몰아쉬며 들어온 이문수에게는 말을 걸기는커녕 다정한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았다.
당시 이문수는 라파엘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보다 큰 배신은 없었다. 이문수보다 나이를 몇 배는 더 먹은 어른이 자신의 훈련장에서 20대 선수가 10대 선수 괴롭혔는데도 침묵했고 무시했다. 결국 이문수는 라파엘을 떠났고 모라이어벨은 라파엘 소속으로 정말 징하게 해먹고 작년에 은퇴했다. 19년도 이후 이문수는 급격하게 흔들렸다. 컨시 100%를 보이던 쇼트 프로그램에서도 점프 실수가 나왔다. 플랜 B는커녕 아예 점프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 연결 트리플 점프가 안 되니 기술점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못했다. 2024 선수권 대회에서 200점을 받았지만 시즌 내내 제대로 클린한 경기가 없었다. 이 부진은 계속 이어졌다. 코로나로 국제대회가 축소되며 실전 감각은 떨어졌고 점프의 성공률도 떨어졌다. 결국 2022 베이징 올림픽 진출은 좌절되었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종 9위로 파리까지 주어지는 국가대표 자격마저 잃었다. 이후 2022 스케이트 캐나다에서 배정받았으나 기권하였고 현재는 안무가로 개인 강습도 열고 취미생활도 하며 사실상 피겨스케이팅 은퇴를 선언했다. 이문수는 참 아름다웠던 선수였다. 피겨스케이팅은 엄연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예술성이 가미된 종목이다. 예술성과 훌륭한 스케일의 점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지금 현역 선수 중 제이슨이 비난을 받는 이유도 점프 천재 말리닌이 구성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다 이와 같다. 그래서 그랬기에 이문수는 참 빛이 났던 선수였다. 이문수가 빛났던 이유는 그의 훌륭한 스케이팅 기술과 그만의 표현력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유난히 빛이 났다. 그래서 더 아쉬움이 남는다.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과 그녀의 거대한 비거리라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더 오래 음반 위에 있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다. 더 이상 선수 이문수를 볼 수 없으니 좀 아쉬울 뿐이다. 그러나 이미 이문수는 은퇴를 했고 모라이어벨도 은퇴를 했다. 사건을 굳이 언급하며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시간 낭비다. 3인방 중 가장 먼저 빛났으며 암흑기였던 한국 여자 피겨를 밝혀주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잘 견디고 버텼던 이문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어떤 길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지금까지 그래왔듯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색을 펼쳐나가길 응원한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